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멋진 복수가 어떤 복수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니깎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일을 당당히 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도와주는 것.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이렇게 진짜 복수는 멋지게 사랑으로 하는 거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좀 어려운 내용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내다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려 하거든요. 자, 그 전에 먼저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다 와도 돼. 나는 쿨한 동사야. 그런데 그래놓고 둘을 불러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동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오셨는지 복습했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입으로 가능하면 소리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이 remember라는 동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forget, 잊어버리다 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동사는 뒤에 동명사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었죠. 기억하세요? 자, ing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과거지향적인 뜻이다 그랬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remember 뒤에 ing 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쵸? 뭐뭐 했었는데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었고요. forget은요, 했었는데 해놓고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요, 미래지향적이니까 아직 안 했죠?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 forget은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공부했었고, 또 우리 어떤 동사도 배웠냐면 regret이란 동사도 배웠어요. 그래서 regret 뒤에 ing가 나오면 이미 한 거잖아요. 해놓고 후회하는 거고요. regret to는요, 아직 안 했는데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뭐 특히 이런 소식을, 불합격의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 뭐 회사 같은 채용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egret이 되겠어요. mean이란 동사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죠. 우리 mean은 뒤에 ing가 오면 그냥 말 그대로 의미하다, 뭔가의 뜻을 풀이해줄 때 mean ing를 썼었고, mean to 부정사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멋진 영화의 대사 I didn't mean to hurt you. 너에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mean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의도하다, 작정하다 그런 의미라고 했었죠. 자, 우리를 조금 힘들게 했던 동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stop이에요. stop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원래 하나밖에 못 온다 그랬어요. 둘 중에 누구? ing. 그래서 ing를 이렇게 쓰면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투부정사가 오면 뭐라 그랬어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그냥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그런 의미였다고요. 자, 책을 읽는 것을 멈췄어요. 책 안 읽어요. 그럼 뭐 써요? stop reading이 되는 거고, 뭐 일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책을 읽기 위해 멈췄어요. 자, 그럼 뭐가 되는 거니까? stop to read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try란 동사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try 같은 경우에 ing는 시험 삼아 하는 거고, try 뒤에 투부정사는 애쓰고 노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될 경우에 좀 유치하지만 try to, 발음이 안 되니까 애쓰다, 노력하다 이렇게 했고, try ing는 편하게 시험 삼아 발음하다, 그래서 시험 삼아 하다라는 의미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세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used to 원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be used to 뒤에 ing 그리고 투부정사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일단은 used to 원형부터 한번 할까요? 이거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라고 했을 때 used to 원형을 썼고요. be used to ing 같은 경우엔 뭐였어요? I'm 익숙해. 이래서 익숙하다라는 뜻이었죠. be used to 부정사는 이거 수거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뒤에 to 부정사가 오느냐, ing가 오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에 대해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절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 동사를 담고 있는 거다. 근데 이 절을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게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절이 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 절 전체가 명사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명사절 접속사, 우리 첫 번째 that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that을 집어넣는 것도 여러분이 보셨고요. 자, 요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그냥 바로 뭐 올 수 있어요? 동사 올 수 있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요? that절은 동사합니다. 명사절이라면서요. 보어로도 쓰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at 주어 동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오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주어는 that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이게 목적어절일 수도 있어요. 목적어로 쓰이면 어떻게 해요? 을로 해석하니까 주어는 that절을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1순위가 이 명사절, that절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문법적인 면을 살펴보자 그랬었죠.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that이라는 게 이름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덜렁 접속만 시켜주는 애예요. 그래서 요 네모 박스 안에 얘를 빼고도 뭔가 빠진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얘는 접속만 시켜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법을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what절이었습니다. what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이름이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계대명사들처럼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명사 뒤를 쫓아다니면서 꾸며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나 보이려면 이 what이 석한 절에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빠졌거나 목적어가 빠졌거나 보어가 빠졌거나 뭔가 뒤에 한 가지 성분이 빠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연습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문장을 마무리 짓고요.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한번 봅시다. 동사가 believe네, 믿다 이겁니다. 뭐를 믿을까요? 뭐를? 아, 이게 목적어인데? 쌤, 그러면 이만큼 that절이요. 목적어 역할을 했나 봐요. that절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잘 썼어요. 해석해 봅시다. Some early childhood educators, 그 몇몇의 아동 교육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believe that, that절을 믿습니다. that절이 뭔데요?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 전치사 구잖아요. Computer skills,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이 are a basic necessity. basic necessity가 아주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든요. 기본적인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For every child. 모든 아이에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왜 요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뭐 그 스마트폰도 손으로 막 이렇게 넘기고요. 심지어는 막 사진도 엄마 카메라로 찍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인데도. 그런 걸 보면 아, 뭔가 이렇게 컴퓨터 기술을 다루고 기계를 만질 줄 알고 이런 게 필요한 거, 필수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 정리합시다. Some early childhood educators, 몇몇 그 아동 교육자들은 believe that,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In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 Computer skills are a basic necessity for every child.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다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의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참 진짜 원망스러운 게 that절은 관계대명사 할 때도 우리를 힘들게 했죠. 명사절 that절 할 때도 힘들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접속사 that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할 것은 동격의 that절이 되겠어요. 일단은 얘도요, 동격절도 명사절이에요.
동격이 뭔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할게요. 명사, 명사를 이렇게 딱 나열을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 이걸 이제 동격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컴마를 찍고도 많이 나타내죠. 뭐 예를 들면 케이트, 우리 옆집에 사는 소녀인데요. 케이트가 옆집에 사는 소녀 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격을 뭘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절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대절을 쓰면 명사의 내용이 뭐예요? 아, 이렇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곧 이거구나. 이걸 동격절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쌤, 그냥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되는 건데 관계대명사절이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일단 우리말로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관계대명사절인지 동격절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어저께 들은 소식. 자, 이건 관계대명사절일까요? 동격절일까요? 어제 들었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은 모르죠. 그냥 어제 들었을 뿐이에요. 자, 이러면 소식은 소식인데 어제 들은 소식. 그래서 이렇게 꾸며줄 뿐입니다. 이거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근데 그가 서울에 왔다는 소식.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왔대요. 소식의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절입니까? 아, 이거는 동격절이에요.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 믿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은 모르죠. 그냥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믿음이래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런데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아, 신은 존재하는 거야. 믿음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잖아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동격절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문법적으로 뭐 완벽하네, 불완전하네, 뭐 막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기본 개념은 바르게 서 있어야죠.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특히나 내 뒤에 동격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동격의 대절을 선호하는 유의 명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 돼요? 물론 외우면 좋지만 굳이 막 힘들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질 거예요. 단, 모르는 뜻이 있으면 안 돼요. 자, fact, 사실, idea, belief, 믿음, notion, 개념이란 뜻이죠. news, 소식, rumor, 소문, possibility, 가능성, impression, 어떤 인상, 요런 류의 명사들 뒤에 보통 동격의 대절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명사 뒤에 대절은 다 동격절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도 배웠죠. 쌤, 근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고요. 문법적으로 좀 접근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대명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노란 괄호 안의 문장에서 자기가 명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주어다. 그럼 뒤에 주어가 빠지겠죠. 자기가 목적어다. 그럼 뒤에 주어 동사는 나오지만 목적어는 빠지겠죠. 자, 얘가 대명사로서 한 몫을 하는데 이 동격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름이요.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거든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딱 접속만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 빼고도 이 박스 안에는 빠진 성분이 있으면 안 되죠. 얘는 믿으면 안 돼. 왜? 얘는 접속만 시켜줄 거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접근해서 우리 그 예문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167번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봤더니 statement라고 해서 뭐 말, 진술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뒤를 봤더니 that you are ill, 당신이 아프다는 그런 말. 그리고 unable to get to class, get to class니까 수업에 가는 건데 앞에 unable이 붙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수업에 못 간다라는 그런 말. 오, 쌤, 그 말의 내용이요. 아파서 못 간다 이거잖아요. 그쵸? 앞에 있는 스테이트먼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네요. 쌤, 이거 동격절이죠? 맞아요. 잘했어요. 이거 동격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해봅시다. A simple statement, 그냥 단순한 진술.
어떤 진술이요? That you are ill and unable to get to class. 아파서 수업에 갈 수 없다라는 그냥 그런 단순한 진술이면 is fine. 그걸로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아파서 학교 못 간다라든지 뭐 직장에 못 간다라든지 할 때 사유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막 지나치게 구구절절하게 뭐 앞으로는 뭐 건강 관리를 잘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고 이런 이야기 쓸 거 없고 그냥 아파서 못 간다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고요. 168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the news, 소식이랬습니다. 자, 기계적으로 어법을 공부한 최악의 공부법을 가진 친구들은 이래요. 쌤, 뉴스 뒤에 나오는 것은 동격의 대절입니다. 틀렸어. 이렇게. 그렇게 푸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소식은 소식인데 he had heard on the radio. 그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소식이래요. 소식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내용은 몰라요. 라디오에서 들었대요. 아, 쌤 내용은 모르고요. 그냥 수식해주는 건데요? 그래요. 수식하는 건 관계대명사 위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틀린 곳이 없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봅시다. This, 이것이 reminded him of the news. 그에게 그 소식을 떠올리게 했어요. 어떤 소식? Which he had heard on the radio. 그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소식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만 어법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얘는 관계 대명사. 자기가 명사니까 이 괄호 안에서 뭔가 한 몫을 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일단 여기 주어는 있고 들었다는데 당초에 뭐를 들었는지 아 지금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구나.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169번. 자, this discovery, 이러한 발견이죠. 자, 근데 뒤를 봤더니 light, 빛이라는 게 is the source of all color, 모든 색깔의 근원 원천이다 이거죠. 아, 그러면 이러한 발견의 내용이 뭐예요? 빛이 색깔의 원천이다. 이게 발견의 내용이잖아요. 발견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네? 그럼 답은 뭡니까? that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꼭 접근해야 되겠다. 나는 이과적인 성향이다. 그럼 한번 보세요. what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많이 연습했습니다만 자기 뒤에 뭔가 모질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빛 주어 있고요. 이다, 보어이다. 주어는 보어이다. 빠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what은 같이 안 다니려고 할 거라고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Artists and scientists alike. alike, 똑같이 이런 뜻이니까 예술가랑 그리고 과학자들 모두가 were amazed,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by this discovery, 이러한 발견에 놀랐습니다. 발견의 내용이 뭐예요? That light is the source of all color. 빛이 모든 색깔의 그런 근원이다 라는 그 발견에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나열할 수도 없이 수많은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원은 다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170번을 한번 봅시다. 자, 170번을 봤더니 the belief, 믿음이란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를 봤더니 it has 라고 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답니다. 뭐를요? desirable이라고 하면 바람직한 이란 뜻이고 여러분 medicine이 약이잖아요. 그래서 여긴 거기에서 나온 형용사이니까 약효가 있는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바람직한 약효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 그 인삼이었는데 러시아 인삼이 바람직한 약효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죠. 아, 쌤 믿음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동격이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 쓰면 안 되죠. 뭘로 바꿔줘야 돼요?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괄호로 묶은 거 안에서 자기가 한 몫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it, 주어도 있고요. 동사 뒤에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목적어도 있어요. 주어 목적어 다 있는데 위치는 와봤자 할 일도 없겠다.
그래서 뭘로 써야 되는 겁니까? 아, 동격절을 이끄는 that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Millions of Russians, millions of니까 수백만 명의 이런 뜻이에요.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have consumed, consume이라고 하면 소비하다, 뭐 먹을 거랑 같이 쓰이면 먹고 복용하고 이런 게 되겠죠. 러시아 인삼을 갖다가 복용해 왔습니다. In the belief that, 다음과 같은 믿음에서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 이 러시아 인삼이라는 것이 has desirable medicinal effects, 바람직한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서요. 하시면 되겠죠. 자, 쭉 붙여볼까요? Millions of Russians have consumed Russian ginseng. 수백만 명의 그 러시아인들이 러시아 인삼을 복용해오고 있습니다. In the belief that it has desirable medicinal effects. 그 러시아 인삼이 바람직한 어떤 약효,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71번을 한번 봅시다. 앞에 the impression이라고 해서 인상이라는 말이 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인상인데? 뒤를 봤더니 he was hiding something. 그 남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지금 받은 인상의 내용이잖아요. 아,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놨네요. 쌤 동격절이에요. 맞았어요. 동격절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By not offering relevant information. Not offering이니까 제공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근데 그것도 어떻게? In detail. 자세하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he gave the impression. 그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뭐라는 인상? That he was hiding something. 뭔가 숨기고 있네. 왜 다 말을 안 해? 뭐 숨기고 있나 봐. 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다는 거죠. 다시 쭉 읽을게요. By not offering relevant information in detail. 아주 상세하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he gave the impression that he was hiding something.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2번을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명사가 이번에는 the idea니까 idea라는 명사네요. 자, 뒤에는 뭐예요? The living generation, 지금 살아있는 세대가 must be protectors,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게 그 아이디어의 내용이죠. 어떤 생각인데요? 들어봤더니 지금 세대가 보호자가 되어줘야지. 이게 아이디어의 내용. 풀어서 설명했어요. 무슨 절? 동격절. 그래서 that 잘 쓴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Fairness to the future니까 미래에 대한 공평함이라는 것은요. involves the idea. 아이디어를 포함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The living generation,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must be protectors, 보호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Of the earth's resources, 지구 자원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For the generations, 세대들을 위해서요. 근데 어떤 세대인지는 지금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명사 꾸며주고 있죠. That will come later, 나중에 올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공평함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 세대가 뭐야 지구에 남아있는 거 그냥 펑펑 써 펑펑 써 석유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나무도 다 베서 다 써. 자 이렇게 싹 다 쓰고 이제 죽었어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뭘로 살죠? 이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공정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 자원의 수호자가 되어줘야 한다. 이게 fairness to the future라는 것의 개념이죠. 됐습니까? 자, 이어서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Fairness to the future involves the idea. 미래에 대한 공정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포함합니다. That the living generation,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must be protectors of the earth's resources, 지구 자원의 수호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For the generations that will come later, 나중에 올 세대를 위해서요.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동격의 대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자, 동격의 대절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준 것, 그것이 동격의 대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얘는 동격의 접속사, 동격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니까 이 박스 안에서 생각했을 때 얘를 제외하고 뭔가 빠진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동격의 대절과 자주 어울리는 명사들도 알려드렸죠. news, 소식이라든지 idea, idea, belief, 믿음이라든지 impression, 인상이라든지 이런 류의 단어들이 주로 이 동격의 대절과 자주 어울리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이제 요 세 개념까지만 듣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오늘 좀 내용이 많이 헤비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절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이건 이미 이제 앞에서 관계대명사 what은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여러분 한결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해석은 뭐라고 해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른 명사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수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지 않는다 그랬고, 자, 뭔가 부족한 아이들과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가 없거나 what 뒤에는 하여간 뭔가가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장 정도만 한번 연습을 해보고 쉬었다가 남은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173번 보세요. 자, 얘는 딱 어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것. 그러면 what you like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most, 가장 좋아하는 것. 뭐에 대해서요? About your drawings. 여러분의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럼 앞에 pay attention to만 붙이면 되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볼게요. Pay attention to what you like most about your drawings. 여러분이 당신의 그림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 뒤에는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빠져 있어요? 그쵸? you, 주어는 있지만 대체 뭐를 좋아하는지 목적어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없이 뭔가 부족한 애다. 같이 다녀야지. 그래서 what이 좋아했다고요. 됐습니까? 잘하셨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이야기 마저 이어갈게요.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but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네, 너무나 유명한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으로 오늘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랑에 관한 노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나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실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물론 뭐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도 좋지만 기왕이면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랑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이 이별을 하고 난 뒤에라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랑 함께한 시간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더 성장했구나, 이런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참 대학에 가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외모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의 보석 같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연애하면 안 된다, 아시죠? 네. 자, 우리 이제 174번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역시 어쩔이라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 테니까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되네요. 자, 쌤, 해석으로도 what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뒤를 한번 봤더니요, 주어는 있지만 도대체 뭐를 필요로 한다는 건지 목적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what을 썼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뒤에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What we need from our relationships. 관계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Loneliness, 외로움이란 has everything to do with. have everything to do with라고 하면 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Our failure.
우리의 실패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실패인가 한번 보세요. 뭐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To get, 얻는 데 실패한 거죠. 뭐를요? 관계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데 실패한 것. 그것이 바로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자, 근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인 거죠. 이렇게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란 내용이고, 자, 앞에서부터 쭉 이어봅시다. Loneliness has everything to do with our failure. 외로움이란 우리의 실패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실패요? To get what we need from our relationships. 우리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175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what people really want라고 해서 이만큼이 지금 is의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것이니까 지금 어쩔도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의 역할, 주어의 역할을 이 that 이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The latest studies. latest니까 최근에, 최신의 이런 뜻이거든요. 최근의 연구가 indicate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 주더라고요. 어떤 걸 나타내 주냐면 what people really want.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is a mate. 짝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짝, 어떤 배우자냐면 that has qualities.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짝입니다. 아, 쌤, 이번에는요, 관계대명사절이라 앞에 꾸며주는 역할 했네요. 그쵸? 자, 근데 이때 like는 갑자기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고 같은 이런 뜻이에요. Like their parents. 자신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특성을 지닌 짝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뭐 상당히 자상하시다. 그러면 나도 배우자에게서 어떤 특성을 바라는 거예요? 자상함이란 특성을 바라는 거고, 뭐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상당히 잘하신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에게서도 뭔가 요리를 잘하는 그런 특성, 이렇게 부모님과 비슷한 특성이 있는 배우자를 원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쭉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The latest studies indicate that. 최신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 줍니다. What people really want is a mate.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건 짝, 배우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That has qualities like their parents. 부모님과 같은 그런 특성을 지닌 짝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6번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of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오, 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that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고 what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데 뒤를 봤더니요. 아름다운 것. 그래서 뒤에 지금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우리 what은 누구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 부족한 애랑 같이 다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what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With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발명, 그리고 satellite TV니까 위성 TV예요. 위성 TV의 발명과 더불어서 This American concept of what is beautiful. 이러한 미국적인 개념, 아름다운 것, 아름다움에 대한 미국적인 개념이 had spread, 퍼져나갔습니다. 어디로?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문화마다 아름다움의 정의는 다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절세의 미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초상화 같은 걸 보면 뭐야 이런 사람이 미인이었어? 시대마다도 사실 아름다움의 개념은 다르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TV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움의 개념이 막 퍼져나가서 굉장히 획일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죠. With the invention of the internet and satellite TV. 인터넷과 위성 TV의 그런 개발로 This American concept of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 미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개념이요.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7번을 한번 봅시다. The danger, 위험 이랬거든요. 근데 어떤 위험이냐면 the human population, 그 인간 집단이 pose라는 게 이렇게 뭐 위험이나 문제를 제기하다 이럴 때 쓰니까 인간이 어떤 가한 위험이에요. 잠깐만. 우리 what은 언제 쓴다 그랬죠?
자기가 너무 잘나서 앞에 명사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수식하고 안 그런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위험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뭐뭐 하는 위험, 심지어는 수식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what은 땡이에요. 여기는 관계대명사 대자리입니다. 지금 제목이 what이니까 무조건 답은 what이야. 이렇게 풀다가 틀린 친구는 혼나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위험은 비위험인데 인간 집단이 가한 위험이에요. 어디에다가? 전치사 구네요. To the environment. 어떤 환경에 가한 위험입니다. 이것은 is the result,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이 이 환경에 미친 영향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뭐 환경 오염하면 막 대기업들이 잘해야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저는요.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환경에 미친 그 결과 그게 바로 이제 환경 파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The danger that the human population poses to the environment. 인간 집단이 환경에 가한 그런 위험이라는 것은 is the resul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이 환경에 가한 영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78번 한번 봅시다. 제가 일부러 막 어려우라고 3개나 써놨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푸셨어요? 자, 일단은 봤더니 they earned, 이때 they가 교수였거든요. 교수들이 얻어낸 이런 뜻이네요. 근데 뭐에 의해서? By many years of study. 오랜 세월에 몇 년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서 얻어낸. 그러면 뭐를 얻어냈다는 걸까? 일단은 앞에 봤더니 students란 단어가 눈에 보여요. 그럼 몇 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학생들을 얻어냈다는 거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후문 자동 탈락. 몇 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professional authority, 전문가적인 권위를 얻어냈다는 걸까요? 그쵸? 수년간 연구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전문가적인 권위니까 쌤 얘는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professional authority,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이라면서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스 쓰시면 되는 거고 what은 이렇게 앞에 명사 꾸며주고 이런 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이 막 섞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시험에서 많이 보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봅시다. Most professors, 대부분의 교수들은 see themselves in a position, 자신들이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위치예요? A professional authority, 전문가적인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over, 누구에 비해서 자기들이 전문가적인 권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학생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전문가적인 권위라는 건 어때요? 수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그들이 얻어낸 거잖아요. 꽤 문장이 복잡하죠? 연계교재에서 발췌해서 상당히 지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한번 다시 해볼게요. Most professors see themselves in a position of professional authority. 대부분의 그 교수들은 자신들이 전문가적인 권위를 지닌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ver their students, 학생들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 전문가적인 권위라는 거는 they earned by many years of study. 그들이 수년간의 연구에 의해 얻어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관계대명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what이 이끄는 절은요. 무슨 절이었어요? 얘는 명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뭘로 쓰일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당연히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어요?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명사 수식하는 거 안 하죠. 명사 수식은 형용사절이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서 생각했을 때 얘도 어쨌든 대명사잖아요. 자기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로서. 자기가 주어 역할을 하면 뒤에 주어가 빠질 거고 자기가 목적어나 보어다. 그럼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 자,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은 명사절 중에서도 if나 whether가 이끄는 절입니다. 이제 다행히 이거는 쉬워요. 이제 한숨 돌려도 돼요.
자, 여러분이 if 하면 무조건 뭐만 생각해요? 만일 뭐뭐라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뭐뭐라면이란 뜻일 때에는 명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가 없죠. 자, 지금 이야기하는 if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도 역시 인지 아닌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얘가 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건 사실 둘 중에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로 어떤 류의 동사들과 잘 어울리냐면 ask, 묻다. inquire, 역시 묻다. wonder,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다. 이런 류의 동사들과 자주 함께 쓰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같이 한번 봅시다. 179번. Santa had a cold. 산타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asked, 물어본 겁니다. Patrick could take over. take over가 뭔가를 이렇게 인수하는 거, 떠맡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For him that day. 그날 그를 위해, 산타를 위해서 대신 좀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그럼 뭐 써야 돼요? whether 써야죠. 완전 쉽다. 다시 해볼까요? 산타가 감기에 걸려서 and asked, 물어봤어요. Whether Patrick could take over for him that day. 그날 산타를 대신해서 패트릭이 일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180번도 봅시다. I'm wondering.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건데 궁금하다는 건 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답은 if.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You would be willing to be a guest. be willing to가 기꺼이 뭐 하다 이런 뜻이니까 기꺼이 당신이 게스트가 되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On one of our programs. 저희 프로그램 중 하나에. 보통 이런 표현을 이제 뭐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스트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I'm wondering if you would be willing to be a guest on one of our programs. 저는 귀하께서 저희 프로그램 중 하나의 게스트가 기꺼이 되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문장이고요. 181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C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가늠을 하는 겁니다. 뭐를요? They could push the other team back. The other team이니까 상대 팀이잖아요. 상대 팀을 push back, 밀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아보는 거, 가늠하는 겁니다. 있을지 없을지, 인지 아닌지. if 쓴 거 잘했죠? 앞에서부터 해석합시다. A bunch of guys. A bunch of가 한 무리의 이런 뜻이에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근데 in helmets, 헬멧을 쓴 남자들이 would line up on the football field. line up이니까 이렇게 길게 줄을 늘어 쓴 겁니다. 어디예요? 그 축구 경기장에. 그리고 그들은요, see, 가늠을 한번 해봤어요. 뭐를? If they could push the other team back. 자신들이 상대 팀을 갖다가 밀어서 쓰러뜨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볼까요? A bunch of guys in helmets. 헬멧을 쓴 한 무리의 남자들이 would line up on the football field. 그 축구 경기장에 늘어섰고요. 그리고 see if they could push the other team back. 자신들이 상대 팀을 밀어 쓰러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2번입니다. 얘는 봤더니 뒤에 made라는 동사가 등장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주어 역할. 쌤, 그럼 이만큼이 일단은 주어의 역할을 했으니까 명사절이네요. 그쵸? 근데 what도 명사절 이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whether도 인지 아닌지 명사절 이끌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럼 뒤를 조금 더 보세요. A woman was a slave. 한 여성이 노예인지 아니면 came from a wealthier class. wealthy가 부유한이고 class가 물론 뭐 학급이란 뜻도 있지만 계급, 계층이란 뜻이 있잖아요. 더 부유한 계층에서 왔는지 이것이 made a great deal of difference. a great deal of 상당히 많은 이란 뜻이죠. 아주 많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럼 답은 뭡니까? whether네요. 자, 다시 이어보죠. Whether a woman was a slave or came from a wealthier class. 여성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부유한 계층에서 왔는지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옛날에 계급사회일 때는 당연히 뭐 이런 계급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겨났겠죠. 183번 문장 이렇게 길어졌는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좀 부탁합시다.
tell 보면 무조건 말하다 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tell이 구별하다 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그러면서 진짜 차이점을 잘 구별 못하겠어. 이럴 때 tell the differen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tell이라는 게 이렇게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 봤더니 tell whether they are working.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whether절을 쓴 것. 잘했고 tell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는 명사 자리인데 whether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것도 잘한 겁니다. 앞에서부터 봅시다. The biggest problem. 가장 큰 문제. 자, 근데 어디에 있어서? 전치사구 묶을게요. With managing computer programmers.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래요? 대절입니다. You can never tell.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Whether they are working. 그들이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해서는요. by ing 방법의 표현으로 우리 배웠었죠. by looking at them. 그들을 그냥 쳐다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우리 이제 이미 공부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주어는 보어입니다. 보어 자리에 지금 뭐 썼어요? 대절. 그래서 명사절이니까 대시 이끄는 절이 이렇게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건 이미 공부했었죠. 자, 쭉 이어볼게요. The biggest problem with managing computer programmers.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that you can never tell whether they are working by looking at them. 그냥 그들을 봐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게임 회사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게임 회사의 프로그램들이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 건지 게임을 테스트하는 건지 만들고 있는 건지 겉으로 봐서는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 자,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if, whether절에 대해서만 간단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수업 마무리하죠. 자, if나 whether절도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인지 아닌지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주로 앞에 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물어보거나 궁금해할 때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런 류의 동사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ask, 묻다라든지 아니면 inquire라든지 혹은 wonder, 의아해하다라든지 주로 이런 동사들이랑 같이 많이 어울리더라 라고 해서 이제 if와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네, 명사절에 대한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숙제도 잘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숙제에 해당하는 내용 꼭 적어서 게시판에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